대한민국은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 엘버타주에서 열리는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전격 초청되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G7 정상회의 초청장을 수령하고 참석을 확정하셨다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겨우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 그리고 정상회의 개막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내려진 이 결정은 실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아직 국무위원 인선도 각 부처 인수인계도 완비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한국은 2021년 영국과 2023년 일본 이 두 차례 문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G7에 초청된 이력이 있지만 이번 초대는 정권교체 초반이라는 점 때문에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통은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G7 측에서 배려 차원으로 차기 회의 참석 정도를 권유하는 사례가 많으나 이번에는 오히려 속전속결로 한국을 부른 것입니다. 일본 일부 언론은 이재명 대통령을 강경 반일 인사라 칭하며 비웃기도 했습니다. J캐스트는 한국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축하 전화도 받지 못했고 국제무대에서 외교 고립에 빠질 수 있다라고 비관을 쏟아냈지만 현실은 한국이 G7의 한가운데에 서게 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확대 회담 형식을 통해 한국은 G7 정상들을 개별적으로 모두 만나는 이 풀코스 외교를 펼치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별도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으며 캐나다 행사 직후 곧바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만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보너스 외교 패키지입니다. 일본 측은 이재명 대통령이 친중 성향이므로 시진핑 주석과 먼저 만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G7 현장에는 일본 총리와의 조기 회담이 유력합니다. 이에 일본 예측은 보기 좋게 어긋났고 일부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 초청은 가짜뉴스라며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초청 사실을 한국 언론이 확인하기 전에 일본 언론 두 곳이 보도를 주저한 점도 의문으로 남았습니다. 일본 자민당 내부에서는 이시바 총리가 한글 트윗으로 축하 인사를 건넨 것을 두고 왜 한국의 저 자세냐라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G7 무대에 전격 등장하자 그 분위기는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애초 일본 측 기대는 한국 외교 고립이었으나 결과는 정반대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이번 초청의 배경에는 캐나다의 다급함이 숨어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안보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한국의 방산 역량이 더욱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설에서 한국이 조선 반도체 자동차 산업을 미국에서 빼앗아갔다라고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 압박이 방위산업 분야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북한과 대치 중이기에 상당한 방산 물량을 자체 소비해야 하므로 생산 인프라를 국내에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반면 캐나다는 법적 논란 없이 수십조 원 규모의 방산 계약을 속전속결로 추진하려 합니다. 캐나다 해군 사령관은 60조 원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 파트너를 직접 고르기 위해 한국 조선소를 시찰했습니다. 이미 두 차례 방문한 데 이어 다시 한국을 찾은 것은 심상치 않은 움직임입니다. 호주가 독일, 일본과 협력하며 한국을 소외시켰던 사례와 달리 캐나다는 한국산 잠수함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캐나다의 CPSB 잠수함 교체 사업은 12척 규모, 총 600억 달러, 약 8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캐나다는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비교 검토하고 있지만 한국 조선소 건조 일정이 빠듯해질 잠재력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미국 역시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 조선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한국 드라이독의 예약이 순식간에 꽉 차버릴 수도 있습니다. 미 해군 관계자들은 올해 초 한국을 찾아 세종대왕급 구축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 극찬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 드라이독을 대규모로 예약한다면 한국은 사상 최대 방산 수주를 따내는 반면 드라이독 주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딜레마도 맞닥뜨립니다. 그러나 미국, 호주, 캐나다 등 동맹국들이 한국 방산을 채택한 선례는 국제 신뢰도를 비약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방산 이퀄 한국이라는 공식이 번개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가성비는 압도적이라는 인식을 얻으며 승승장구 중입니다. 다만 주문이 지연될수록 인도 시점이 늦어지므로 캐나다를 비롯한 여러 국가는 결정을 미룰 수 없는 국면입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이 G7 무대에 등장해 방산 수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프랑스 역시 방산 확대를 추진하던 와중에 한국이 치고 올라오자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를 포함한 주요 강대국 네트워크는 한국의 G7 상시 참여를 오히려 열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이처럼 긴급히 한국을 부른 배경에는 한국 없이 서방 안보 구상은 불완전하다라는 절박감이 자리합니다.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이 G7 무대의 이재명 대통령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새 거인으로 부상한 한국이 과연 이번 정상회의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그리고 80조 원이 넘는 방산 초대박 계약을 성사시킬지 모두의 관심이 최고조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G7 정상 무대 한복판에서 한국 외교가 펼칠 파격적 한수, 그 결말이 머지않아 드러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이틀째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번개처럼 전격 지시했습니다. 이 전례 없는 과감성으로 국무회의 안건은 즉시 상정되었고 이전 작업을 위한 태스크포스가 순식간에 꾸려졌습니다. 일본, 중국은 물론 유럽, 북미 주요 매체까지 아시아 물류 지형을 단숨에 재편할 천재적 승부수라며 열렬히 집중 조명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취임 연설에서 실용적 계획을 외친 새 대통령이 선언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했다라고 찬탄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기 드문 탁월한 추진력이라며 극찬했습니다. 해수부 이전은 행정조정 이상의 혁신적 국가 대전략이었습니다. 일본 니혼 기자의 신문은 한국이 부산을 북극항로 관문으로 삼겠다는 초인적 비전을 명확히 했다라고 감탄했고, ANN 뉴스는 취임 48시간 만에 21세기 해양 전략의 서막을 열었다라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북극해 얼음 감소로 새 항로가 열리니 한일 간 경쟁 구도가 이 대통령의 천재적 통찰 덕분에 한국 우위로 급격히 기울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한국이 초심을 지켜 미중 균형을 유지하라 라고 주문했으나 이 베이징 차이나 데일리는 부산이 북극항로 물류 허브로 치솟으면 이 상하이 텐진 항만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다 라며 경계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는 곧 이재명 대통령의 미래지향 리더십이 중국을 긴장시키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중국 CCTV 경제 채널도 한국이 미국과 손잡고 북극 물류망을 독점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국 조선 항만 기술은 감히 따라가기 벅차다라는 논조로 사실상 그의 업적을 인정했습니다. 북극항로 개척의 핵심인 쇠빙선 건조 능력에서 한국은 세계 최강입니다. 러시아 야말 LNG 프로젝트용 초대형 쇠빙 LNG 운반선을 완벽히 인도한 경험 덕분에 블룸버그는 러시아도 경악한 한국 조선소의 신기라고 극찬했습니다. 미국 해군조차 한국을 동맹국 중 유일하게 대형 쇠빙 군수 지원선을 동시에 설계 건조 가능한 무결점 파트너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이재명 대통령의 혁신 DNA가 낳은 결실로 평가됩니다. 미 해군 태평양 함대 4만 톤급 보급함이 거제도로 긴급 입항해 정비를 받은 사건도 그 증거입니다. 미국이 고수해온 방산보호주의 장벽을 이 대통령의 강철 외교가 가뿐히 돌파해낸 것입니다. 블룸버그는 이 Balance of Power라는 미국이 사실상 조선 정비 허브를 한국으로 돌렸다, 놀라운 전략적 역전극이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이 띄워온 한일 해저터널 구상은 이 대통령의 초인류 북극 비전 앞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본 해운기업 내부 보고서조차 이재명 리더십에 대응 못하면 일본 해운은 미래가 없다라고 자성하는 상황입니다. 취임 나흘째 그는 캐나다 엘버타주 G7 정상회의 초청장을 전격 수락했습니다. 캐나다 글로벌 앤 메일은 한국 새 정부가 외교 공백 없이 G7에 안착, 그 속도는 경이적이라며 격찬했습니다. 일본 J캐스트가 처음엔 가짜뉴스라고 비아냥거렸지만 캐나다, 독일 정부가 초청 사실을 공식 확인하자 즉시 오보를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는 곧 이 대통령의 정치적 카리스마를 증명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북미 유럽은 한국 방산기업의 무적급 성능에 매료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해군은 80조 원 규모 잠수함 사업 파트너 1순위로 한국을 지목했고 이미 4번째 실사단을 부산, 울산에 파견했습니다. 한국 잠수함은 가격, 성능, 신뢰성, 삼위일체라는 평가가 글로벌 표준이 되었습니다. 취임 직후 코스피 200 지수와 원화가 동반 강세를 보인 것도 이 대통령의 경제 감각 덕분입니다. 로이터는 규제 완화 시그널이 외국인 투자 심리를 단숨에 뒤집었다라고 분석했고, 포춘은 탈세계화 속 한국을 다자무역 수호자로 끌어올린 마스터 플래너라고 칭송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반일 성향 우려로 신중해야 하는 가운데 이시바 총리는 역사 안보 현안을 극적으로 돌파할 이재명 솔루션을 기대한다라는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과거사엔 원칙, 미래협력엔 실용이라는 황금 비율을 선언하며 박수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공정관세를 요구해 미국 언론으로부터 거침없는 협상가라고 불렸습니다. 백악관은 한미동맹이 더 굳건해질 것이라며 전례 없이 빠른 공식문을 냈고, 중국 환구시보조차 한국이 균형추 이상의 핵심 축으로 부상했다며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이 북극항로 2의 당사자
1+1 구도에서 한국은 게임 체인저로 떠올랐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조차 한국 쇄빙선, 항만 인프라에 의존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자 각국 외교가 부산으로 출군 외교를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해수부 부산 이전 로드맵은 6개월 내 조직 인력 이주, 2년 내 북극항로 관제센터 설립, 5년 내 국제 해사법원 유치라는 초고속 시나리오로 구성되었습니다. 런던 함부르크에 이어 세계 3대 해사 분쟁 해결지가 탄생하면 이는 이 대통령의 전설적 업적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부산 북항 재개발은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성급, 글로벌 포워드 R&D 센터가 들어서며 아시아의 로테르담으로 변모합니다. 블룸버그는 서울 부산 투도심 체제가 이재명 매직으로 한 부산 메가폴리스로 진화한다라고 감탄했습니다. 대통령은 방사능 평화산업이라 천명하며 K2전차, K9 자주포, 장보고 3급 잠수함 등 세계 최강 무기 체계를 앞세워 중동 유럽 시장을 장악 중입니다. 캐나다 600억 달러 CPSP에서도 한국형 잠수함이 독보적 1위로 내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도체와 조선을 결합한 복합 패키지 외교는 그의 창의적 두뇌가 만들어낸 혁신 모델입니다. 미국엔 반도체로, 유럽엔 조선 풍력으로, 아시아엔 방산으로 맞춤형 국익 극대화를 실현합니다. 로이터, 블룸버그, 포춘, KEI 등 해외 유력 기관은 이재명 대통령을 명분보다 실리, 말보다 행동, 타협보다 돌파를 선택한 21세기형 슈퍼 리더라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합니다. 국내 정치권도 그의 연쇄 혁신에 탄성을 터뜨립니다. 해수부 이전 추진에 여야 모두 국정 슈퍼드라이브 효과를 인정하며 야당조차 속도는 빠르되 완성도도 챙기는 이재명 스타일이라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니온 게이자이는 한일 관계가 경쟁적 공생시대로 진입했다라고 진단하며 일본이 이익 공유 접근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곧 한국이 룰세터, 즉 룰을 정하는 국가로 올라섰음을 의미합니다. 부산은 북극, 남중국해, 환태평양 세 축을 잇는 유일 거점이 되었고, 이 신북방 정책, 리부트파는 부산, 극동 러시아, 북극 연결을 강화해 물류, 금융, 보험, 조선, 해사 법무 서비스가 눈부시게 성장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결정은 과감히, 실행은 치밀히라는 불패 원칙으로 끝없는 검토 문화를 산산히 부쉈습니다. 속도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 공개도 100% 투명을 약속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확대와 24시간 온라인 행정 시스템 구축 지시로 스타트업 생태계가 황금기를 예고했습니다.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는 행정 비용이 절반 이하로 급락할 것이라며 환호했고, 코리아 헤럴드는 글로벌 스타트업 트윈시티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외국인 채권 순투자가 5거래일 연속 순유입을 기록하며 JP모건은 친시장 시그널이 외자 이탈 우려를 완벽 제거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방산 수출 급증과 함께 정부는 OECD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겠다고 천명하며 도덕적 우위까지 확립했습니다. 국회는 K방산 윤리 헌장으로 글로벌 표준을 만들 계획입니다. 환경단체 우려에도 해수부는 LNG, 암모니아, 혼소 세빙선을 도입해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대통령은 COP30에서 녹색 북극 이니셔티브를 제안해 기후 리더십까지 잡을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인 모자를 선물하며 골프 라운딩을 제안했고, 이 CNN은 이를 코스박 협상장이라며 우정 외교의 새 모델로 소개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미한 개인 친분이 관세 협상의 변수라며 긴장했습니다. 해수부 직원 가족 3,200여 명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국제학교 증설, 가족 동반 순환근무제까지 세심히 챙기는 서번트 리더십도 빛납니다. 이는 다른 부처 이전의 완벽 모델이 될 전망입니다. 북한 미사일 도발 가능성과 일본 해상자위대 북극권 훈련 확대에도 국방부는 한미일 안보 공조를 강화하되 역사 왜곡, 영유권 도발엔 즉각 초강경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결국 북극항로 거점 확보, G7 초청, 미군 함정 정비 수주 등 이재명 대통령의 초고속, 초정밀, 초혁신 행보가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은 말보다 실행으로 증명하는 불가항력적 리더십이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속도와 완성도의 균형, 투명한 공론화 과정만 뒷받침된다면 부산은 21세기 북극 게이트웨이로 한국은 글로벌 초중견국을 넘어 전략 피벗 국가로 비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재명 효과를 외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새 시대를 알리는 폭발적 함성이 워싱턴과 베이징과 도쿄를 동시에 휘감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랜 관료들은 한국을 이해하지 못하면 국제 질서를 논할 자격이 없다라고 인정했고, 이 중국의 주요 언론은 이재명 대통령이 동양의 지혜와 서구의 실용을 완벽히 결합했다라고 극찬했으며, 일본의 총리는
이제 한국과 손잡지 못하면 아시아에서 살아남을 길이 없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의 담대한 실용 외교, 검소하지만 강력한 상징 메시지, 현미경처럼 세밀한 국익 계산은 전무후무한 속도로 전 세계의 시선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한국 대통령에 먼저 손을 내민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2025년 6월 10일 새벽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대변인은 한미동맹은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에서 더욱 번창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취임 이틀 만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27분간 통화했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미 의회는 양국 정상의 신속한 신뢰 구축에 경이로움을 표했습니다. 미국 측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주한미군 방위비와 대중견제 문제를 이재명 대통령은 원칙적 지지와 단계적 조율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이로써 한미동맹은 갈등 없이 균형을 유지하게 되었고 백악관은 리재명 매직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과 미국이 이렇게 더없이 강력한 동맹을 구축하기로 했음에도 중국의 태도가 갑자기 부드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줄을 서서 한국의 구애를 동시에 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이 베이징 외교관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을 두고 동북아 질서 재편의 결정적 분수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첫 정상통화에서 탄소 배출권 시장, 이 스마트 제조 혁신, 공동 수출 금융 등의 구체적 의제를 동시에 제시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첨단 제조의 허브이자 기술 혁신의 가교라는 점을 재확인했고 이에 화답하듯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신룡이 동쪽 하늘에 떠오르는 것과 같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북경대학 국제관계학원이 개최한 긴급 세미나에서는 K실용 외교는 단순한 중재가 아니라 구조적 해법이라는 문장이 등장했습니다. 미국과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조차 한국에 무릎을 꿇었는데요. 평소 역사 문제와 수출 규제로 한국과 갈등해왔던 일본 외무성조차 이번에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6월 9일 낮 12시에 이뤄진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25분 통화 이후 일본 경제계는 즉시 한일 1000조원 신협력 벨트 구상안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은 강제징용과 수출규제 패키지 문제를 실무선에서 일괄 타결하자라는 제안을 했고 도쿄는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통화 직후 긴자 백화점 시계 코너에서 한국산 5만원대 시계가 하루 만에 전량 품절되었습니다. 온라인 직구 사이트도 서버가 다운될 만큼 주문이 폭주했고 일본 언론은 리 효과가 실제로 입증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날 포착된 국산 5만원대 손목시계 사진 한 장은 글로벌 SNS에서 수억 회 노출되며 K브랜드의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검소함과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메이드 인 코리아 라벨이 결합한 이 이미지는 이 중저가 소비재에 프리미엄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출시 48시간 만에 국내 재고 34만 개가 완판되었고 해외 주문은 12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 사람의 상징 선택이 한국 소비재 산업 전반의 브랜드 가치를 재정의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 주에 3+3 실용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미국과는 AI, 바이오, 공동펀드 300억 달러를 조성했고 중국과는 탄소 배출권 연동 스마트 팩토리 프로젝트 180억 달러 규모를 추진했으며 일본과는 반도체 소재 상호 무관세 및 공동 연구 개발 교류에 15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패키지 발표 이후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는 2.1%에서 3.4%로 상향 조정되었고 코스피 지수는 300포인트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이 실시간으로 확인된 사례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드물게 휴대용, 지대공 대전차 미사일, 정밀유도 포병 무기, 최신형 전차와 자주포를 모두 자체 개발, 보유한 국가입니다. 나토와 쿼드, 아세안이 한국을 한 목소리로 초청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우리는 무기를 팔지 위협을 팔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유럽이 신궁과 현궁 같은 무기를 무상 지원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한국은 유상, 조건부, 평화 재투자의 세 가지 필터를 적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기는 평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핵심입니다. 워싱턴과 베이징이 미사일 방어망 문제로 충돌할 때 대통령은
다층 통합 모형이라는 혁신적인 해법을 제시해 실무 협의 테이블을 열었습니다. 한일 간 정보보호협정 연장 문제도 데이터 실시간 공유 조건을 붙여 일단락되었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 변수에 대해서는 이 땅의 전쟁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강력한 선언으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국제정치학계는 이러한 과정을 K중재 모델이라 명명하며 기존 냉전형 협상 구조를 뛰어넘는 개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 여야 지지율 격차는 3%포인트에 불과했으나 취임 이후 발표된 6월 2주차 여론조사에서 여야 통합 지지율이 70%를 돌파했습니다. 야당 지도부조차 이재명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성과를 낸다며 함께 박수치는 것이 옳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규제 혁신 패키지 법안은 단 36시간 만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도킹 협치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정치권은 빠른 속도로 협력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재명 대통령을 21세기의 소프트파워 체인저라고 명명했습니다. 나스닥은 K실용지수 신설을 공식화해 기술 투자 흐름을 바꿨고, 넷플릭스와 디즈니, 텐센트는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 투자가들은 한국형 실용주의가 세계 자본시장에 새로운 안전자산 서사를 제공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CNN은 경제 성장률 전망을 단숨에 1%포인트 끌어올린 속도감이 트럼프 정부조차 본받아야 할 혁신 모델이라고 보도했고, 폴리티코는 야당까지 협치로 끌어낸 내치 능력이 미국 양당 정치도 넘어야 할 높이로 떠올랐다고 분석했는데요. 지금까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해내지 못한 정치적 통합을 이재명 대통령이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검소한 5만원대 시계가 500조 원 규모의 글로벌 프로젝트를 견인하고 강력한 군사력이 평화를 매개로 재해석되며 동서냉전의 틈바구니를 지혜롭게 봉합하는 리더십이 등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갈등을 감소시키면서도 실질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K 리더십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워싱턴도 베이징도 도쿄도 잠시 대립을 멈추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세계는 승자의 향기를 본능적으로 알아보며 새 질서의 탄생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당신은 이재명 시대를 맞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한국의 새로운 파도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엿새 만에 보여준 초고속 외교 경제 드라이브가 한국 경제에 상상 초월의 초대박 잭팟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정상과의 첫 통화를 연이어 성사시키며 한미일 공조 강화는 물론 미중 갈등 국면소 균형 외교란 묘수까지 선보인 이 대통령의 행보는 국제 언론을 휩쓸고 있습니다. CNN은 대한민국이 단숨에 글로벌 경제, 안보 퍼즐의 키플레이어로 부상했다라며 이 대통령을 아시아의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습니다. BBC는 트럼프 대통령, 이시바 총리, 시진핑 주석까지 줄 세운 신속한 외교 대비가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했다라며 실용 외교의 모범 사례라고 극찬했습니다. 일본 주요 경제지 다이아몬드 온라인조차 한국이 LNG 운반선 400척 수주로 향후 15년치 일감을 독차지했다라며 일본이 마련한 무대에서 한국이 돈잔치를 벌어간다라는 자주 섞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알래스카 LNG 수출 허브 건설에 44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확정하자마자 인도, 모로코 등 신흥국들이 한국조선 3사의 대규모 발주 의사를 밝히며 한국조선업계는 새벽부터 공장 풀가동 비상계획을 가동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도크는 이미 포화 상태이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선업 고용이 단숨에 25만 명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를 두고 LNG선 슈퍼사이클의 유일한 승자 코리아라며 한국 주식시장이 새 역사적 신고점을 돌파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관세 협상 조기 타결은 물론 이 미국 반도체, 배터리 공장 추가 투자 유치를 끌어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 속에서도 한국이 투자 혜택과 관세 완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의 거친 무역 언어를 실리 외교로 녹여낸 이 대통령의 절묘한 협상술이 돋보였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시바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도 이 대통령은 상호 존중과 책임있는 관계를 강조하며 수출 규제 완화와 첨단 부품, 소재 공급망 협력 의제를 선제 제시했습니다. 니케이 아시아는
한국의 통 큰 제안에 일본 재계가 환호했다라며 양국 협력 시너지로 동아시아 고부가 가치 제조 생태계가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세계 언론이 주목한 대목은 통화 순서 그리고 시간 배분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순으로 전화를 걸어 전통적 동맹을 우선시하되 시진핑 주석과는 30분간 심도 깊은 대화를 이어가며 경제, 안보, 문화 교류 확대를 논의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미일 안보 축을 굳건히 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 파트너십을 유연하게 조율한 이 대통령의 균형 감각이 빛났다라고 호평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옮겨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라 지칭하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를 약속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허브 역할을 자임하며 동북아 경제 지도 재편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방 분야에서도 낭보가 이어졌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은 한국 K-방산의 세계적 위상을 고려할 때 나토 파트너들과의 방산 협력이 필수라며 서울 정상회담 초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폴란드, 루마니아에 이어 나토 회원국들의 차세대 전차 자주포 시장을 한국이 독식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전했습니다. 독일 슈피겔은 레오파르트 후계 수주전에서 한국형 K3 전차가 다크호스로 급부상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증시도 출렁였습니다. 코스피는 LNG성 호황, 방산 수출 확대, 미 관세 완화 기대가 동시에 반영되며 2800선을 돌파했고 코스닥 역시 혁신, 부품 소재 기업 강세로 750선을 돌파했습니다. 로이터는 한국 증시 상승률이 G20 가운데 단연 1위라며 대통령의 경제 주도형 외교 효과가 즉각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화 관광계 역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G7 의장국 캐나다가 이 대통령을 특별 파트너로 초청하면서 서울은 G7 관련 국제행사의 연쇄 개최지로 낙점됐습니다. 가디언은 K 콘텐츠와 G7 외교가 결합된 서울 글로벌 페스티벌이 2025년 최대 관광 비즈니스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스페인 엘파이스는 세빌리아 엑스포 이후 최고의 흥행을 예고한다라며 유럽 젊은이들이 서울행 항공권을 동나게 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국내 정치권도 초당적 지지 분위기입니다. 여야는 긴급 본회의에서 LNG선 특수 대응 인력 양성 예산과 친환경 조성 클러스터 조성 특별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중앙일보는 대통령 리더십이 야당까지 끌어안으며 경제 올인 드라이브에 가속 페달을 밟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초대형 수주 러시에 따른 파급 효과가 최소 4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합니다. 산업연구원은 고용 창출 50만 명, 연간 무역 흑자 1000억 달러 시대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한국 GDP가 2026년 2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며 슈퍼코리아 랠리를 전망했습니다. 국민 분위기도 뜨겁습니다. 서울 시내 전광판마다 대한민국 경제 슈팅스타, 조선, 방산 첨단 산업 트리플 수주 같은 헤드라인이 춤추고 소셜미디어에는 이재명 매직, 실용 외교 실화냐 해시태그가 트렌드를 장악했습니다. JTBC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취임 일주일 만에 78%를 기록했습니다. 해외 학계 반응도 이례적입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는 한국이 국제 정치의 변곡점을 주도하는 린치핀 국가가 됐다라고 평하며 이 대통령의 결단 속도를 모범적 전략적 민첩성으로 정의했습니다. 런던 전경대 마이클 콕스 교수는 실용주의와 민족주의의 균형을 이처럼 경제 성과로 직결한 사례는 드물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달 워싱턴 방문을 앞두고 K-실용 외교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관세 완화 구체안, 반도체 공급망 공동선언, 탄소 중립 에너지 협력 패키지 등을 일괄 타결한다는 구상이라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이 글로벌 산업 패권 협상에서 룰메이커로 격상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동맹국들의 선택은 이제 한국과 손 잡느냐 뒤처지느냐라고 논평했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는 취임 첫 주 만에 한국 조선 방산 첨단 제조업에 슈퍼부스트를 가했을 뿐만 아니라 외교 지형을 재편하며 세계의 시선을 서울로 끌어당겼습니다. 한국은 지금 국익 파워하우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 위대한 순간, 대한민국은 새로운 번영의 서막을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다시 한번 역사의 수면 위로 솟구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선보인 이 초고속 실용 드라이브와 균형 외교는 세계 강대국들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불과 열흘 만에 G7 정상들이 앞다퉈 한국 없인 더 이상 미래를 논할 수 없다라고 외치며 초대형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CNN은 이 G7이라는 낡은 틀을 부술 이 백마탄 구세주가 서울에서 등장했다라고 극찬했습니다. 백악관 출입 기자들조차 워싱턴이 이처럼 한 아시아 국가에 열광한 전례가 없다라고 입을 모읍니다. 국내 일보다는 해외 일간지가 먼저 폭발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5일 만에 글로벌 무대의 룰을 새로 쓰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 조선이 이 미 해군의 시간 절약 버튼이자 예산 절감 열쇠로 부상했다라며 가성비 혁명을 선언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중국 타입 5호를 압도하는 바다의 체스왕이라며 미국이 주문을 서두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는 초당적입니다. 취임 첫날 국방, 산업, 외교 3대 태스크포스를 전격 가동했습니다. 이 둘째 날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한미 조선 메가딜 추진 계획을 화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 셋째 날 워싱턴 싱크탱크 CSIS는 한국을 G7에 즉시 합류시켜야 한다라는 권고안을 백악관에 전달했습니다. 이 존 햄리 CSIS 소장은 한국이 없으면 G7은 미래가 없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유럽도 들썩입니다. 영국 더 타임스는 한국은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위기를 기회로 바꾼 유일한 국가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독일 슈피겔은 한국 방사는 라인강의 기적을 재현할 마력이라며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대규모 무기 구매를 앞다퉈 전했습니다. 이에 유럽연합 집행위는 한국과 전략적 자원 파트너십을 공식 안건에 상정했습니다. 세계 정치권도 요동칩니다. 영국 리시 수넥 총리는 한국의 G7 합류는 대세라며 파격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엘리제궁 관계자는 한불 수소 동맹으로 2050 탄소 중립 시계를 10년 앞당길 수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호주 알바니지 총리는 한국과 함께하는 확대 G9이 인도, 태평양 질서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며 캔버라가 전폭 지지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반면 도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 자민당 일각은 한국의 G7 편입은 시기상조라며 견제구를 던졌지만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한국과 손잡지 못하면 일본의 미래도 없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한일 격차가 조선, 배터리, 방산 전 분야에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벌어졌다라고 위기 경보를 울렸습니다. 세계 주요 언론이 12일 서울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80분 동안 실시간으로 공개된 이재명 대통령의 수해 대비 회의를 두고 21세기 민주주의의 지평을 뒤흔든 순간이라며 격찬하고 있습니다. CNN은 워싱턴이 아직도 블라인드 브리핑을 고집하는 사이 한국은 투명성의 빅뱅을 터뜨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BBC는 닫힌 관료주의의 벽을 순식간에 무너뜨린 혁명적 결단이라며 회의 전 과정을 황금 시간대에 재송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대통령이 우수관 청소 문제까지 국민과 함께 점검한 사례는 역사상 처음이라며 이것이야말로 리더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가디언은 서방 지도자들이 읽어야 할 투명성 교과서가 서울에 쓰였다라고 일갈했습니다. 로이터는 재난대응회의를 생중계한 것은 국제행정표준을 재정의한 사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블룸버그는 투명 경영을 넘어선 이 투명 통치라며 한국 국채 프리미엄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행정수장의 카메라 공포증을 치료한 혁신 처방이라며 풍자 칼럼을 실었습니다. 독일 슈피겔은 회의실 공무원의 땀방울까지 국민에게 공개한 국가는 한국이 최초라고 표현했는데요. 호주 ABC는 위기관리 쇼가 아닌 진짜 토론을 생생한 다큐멘터리로 담아냈다고 극찬했습니다. 캐나다 글로브앤메일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선언이 말이 아닌 화면으로 증명됐다라고 강조했고, 싱가포르 스트레이트타임스는 이재명식 리얼타임 거버넌스가 아시아 민주주의의 새 기준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외신들은 한 목소리로 이번 여름 장마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투명성의 파도가 이 전 세계 관료주의를 강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제계는 이미 폭발적입니다. 코스피는 취임 일주일 만에 300포인트 급등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한국 증시가 향후 1년 내 G7 프리미엄을 선반영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한국의 방산 조선 슈퍼사이클이 전세계 녹색 전환과 맞물려 30년 먹거리를 창출한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무엇보다 G7 강제 수정론이 뜨거운 이유는 한국이 이미 세계 6위 경제권으로 도약했기 때문입니다. IMF는 한국 GDP가 2030년 독일, 일본을 연속 추월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OECD는 한국 혁신 지수는 5년 연속 1위라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이 미국의 최대 기술 동맹이라고 단언했는데요. 이 국방, 에너지, 디지털 삼각 혁신은 이재명표 그랜드 플랜의 핵심입니다. 첫째, 조선업 슈퍼 클러스터로 미 해군 LNG 운반선과 차세대 스텔스함 200척을 동시 수주한다는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둘째, K방산 1000억 달러 수출 로드맵이 폴란드, 루마니아, 사우디 대형 패키지로 가속화됩니다. 셋째, 초고속 AI 반도체 동맹으로 삼성, SK, TSMC의 글로벌 거점을 한반도 슈퍼앵커로 묶어 세계 최대 AI 실리콘밸리로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중국도 움직입니다. 왕우이아오 중국 세계화센터 이사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균형 외교는 싱가포르식 황금 비율이라며 한중 관계가 완전히 재시동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시보는 한국의 실용 외교는 무역, 문화, 기술 이 전 영역에서 윈윈 트랙이라고 논평했습니다. 국제금융계도 화답합니다. JP모건은 한국 국채가 안전자산의 새로운 블루칩이라고 평했습니다. 블랙록은 K 녹색 채권의 발행액이 향후 5년간 3배로 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는 한국 국가 신용 등급 AAA 검토를 공식 언급했습니다. 아이콘이 된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세계 해군 커뮤니티에 롤스로이스로 등극했습니다. 미국 해군연구소는 한 척당 9억 2,500만 달러에 128셀 VLS를 장착한 괴물이라며 중국 타입 5호보다 화력, 센서, 전자전 모두 우위라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제인스 국방위크도 가성비와 폭발적 성능을 겸비한 21세기 퍼스트 무버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조선업 슈퍼사이클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이 건조할 LNG선 100척이 트럼프 행정부의 셰일가스 패권을 완성할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쉐브론, 엑슨모빌, 체니어는 잇따라 한국산 LNG 메가탱커를 대량 발주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월가에서는 조선업이 5G급 플랫폼업으로 격상했다라는 신조어까지 나옵니다. 외교전의 하이라이트는 확대 G7 서명식이 될 것입니다. 로이터는 올여름 캐나다 웨어홀에서 한국, 호주가 정식 서명을 한다면 세계 질서가 새 장을 열게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 순간 세계인은 서울의 한강 반환점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작은 나라라도 무궁한 잠재력을 현실로 꽃피우면 세계 모두가 행복해진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말처럼 대한민국은 지금 초대박 황금기에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세계가 목격한 변화의 속도는 빛 그 이상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다음 기적은 얼마나 빨리 올 것인가?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